자, 거기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임차권 보겠습니다. 임차권은 여러분 그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다 이제 배우신 사항이니까 여기 임차권에서 뭐 작년 지문에 나왔지만 시험에 나왔지만 일단 필요적 사항 있죠? 차임 있죠? 차임. 근데 아까 이제 등기원인의 임차보증금 얘기 나오니까 임차보증금 뭐라고? 그건 뭐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 사항이니까 자 전세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다. 그 생각하시고 꼭 뭐라고 필요적 사항은 차임이다. 임차 거꾸로 하면 뭐예요? 차임 얘기죠? 차임만 필요적이다 보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얘기 나오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 주택은 뭐예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신고하죠? 그다음에 자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합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날에 뭐예요? 그 다음날에 뭐가 생긴다고 이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항력 그죠? 대항력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택의 인도와 상가의 인도라고 하는 건 점유를 살아야 된다는 게 점유해야 된다는 게. 자 그래서 임차 존속기간이 끝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 빼서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 방 빼서 나가야 되는데 방이 잘 안 빠지죠? 안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뭐예요? 이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면 뭐예요?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대항력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가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자 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민법 몇 조? 민법 621조는 뭐라고 정했냐면 임대인의 뭐예요? 반대 약정이 뭐예요? 약정이 없다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이제 그 지문의 뜻은 뭐냐면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그랬으니까 만약에 집주인이 못 해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인이 뭐예요? 잘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잘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되니까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끝나고 이사는 가야 되고 이사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강주지방법원 가서 뭐라는 게 이거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뭐예요? 착해서 등기를 해줬어. 등기해주면 1번에서 무슨 등기가 주택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해놓고 나서 등기가 됐으니까 뭐가 유지가 되니까 대항력이 유지되니까 뭐 이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등기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법원에 촉탁해서 무슨 등기가 주택 임차권에 등기 명령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두 사람이 뭘 맺고 계약 맺고 한 것은 계약 맺고 한 것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계약을 맺었으니까 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설정 등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약 맺고 한 게 아니라 촉탁 등기니까 뒤에 뭐가 없어요? 이거 설정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머릿속에 시험에 나왔던 얘기니까 유효지가 지효권 등기라고 등기 앞에 설정이 빠졌으면 이건 직권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주택임차권 나오죠? 이 주택임차권 등기는 설정이 빠진 것은 이건 뭐 하는 거라고 이건 촉탁 등기다 한번 이해해 주자. 그러면 이 주택임차권의 촉탁 등기는 뭐또 자 이렇게 뭐예요? 뭐또 자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자 뭐에 의해서 착한 집주인이 등기한 것은 자 대항력만 받는다면 형평이 맞지 않죠? 그래서 어디에 민법 규정에 의한 무슨 규정에 의한 민법 이렇게 뭐예요? 민법 뭐에 의한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대항력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고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법을 다시 뭐예요? 개정을 해서 자 신설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민법 규정이 민법 몇 조라는 얘기니까. 민법 621조. 그 얘기예요. 지금 민법 규정. 그래서 여러분 거기 두 번째 그런 얘기 나오죠.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됐다 써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민법 규정이 몇 조라고? 민법 621조 그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민법은 뭐예요? 민법은 자 임차권은 뭐만 있는 거니까 대항력만 있는 거니까 이 민법이 아닌 무슨 법에서 이거 특별법 주택임대차법법 이 특별법에서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모두 인정해줬다는 얘기니까 우선 변제 효력도 인정해줬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됐죠? 자 칠판 보세요. 주택임차권의 이게 등기가 됐죠? 근데 이건 존속기간이 끝나고 한 거예요. 하기 전에 한 거예요. 지금 끝나고 했으니까 용의권은 뭐예요? 용의물권이나 용의권 채권은 남의 땅을 점유하는 용의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되죠? 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 권리를 기초로 해서 이게 이전 등기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이전 등기하면 안 된다 아니죠? 왜? 이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뭐가 끝나고 하는 거니까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권리가 소멸됐으니까 그 소멸된 권리를 이전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해는 하고 가자.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각종 권리 필요적 사항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도 이제 가끔가다 나오니까 아까 환매권 같은 경우에 필요적 사항이 매매대금 매매비용이라 다른 말로 뭐라고 자 환매대금 환매비용이라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존 등기는 절대 뭐예요? 절대 그 원인과 날짜 쓰면 안 된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요역지 성역지 목적 범위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자 설정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다른 건 다 뭐예요? 목적과 범위를 두 개를 나눠 쓰는데 전세권은 뭐예요? 나눠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상상 목적이 범위라 그랬죠? 범위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의 것 채무자 표시 그다음에 임차권은 뭐예요? 차임이니까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해를 해주자. 그다음 109페이지 변경등기 나오는데 변경등기는 앞에서 다 뭘 배웠어요? 단독인지 공동인지 주등인지 부기등인지 그런 거 배웠기 때문에 굳이 그 뭐에 대해서 이 변경등기에 대해서
자, 굳이 이렇게 그 시험 문제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 기본 개념은 알고 가야 되니까 꼭 좀 봐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고 이 표제부가 있고 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갑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울가 있다는 거. 울고 있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표제부에 1번에서 무슨 표시? 토지 표시 충청도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아니게 그죠? 그럼 만약에 대장에도 뭐예요? 대장에도 소유권자가 이 토지 대장에도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갑이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뭐예요? 집을 져서 대가 됐다는 게 대가. 그럼 이제 답을 대로 고쳤죠? 이 대장을 첨부해서 자 이 부동산 표시 변경하는데 2번 언제나 주등기로 명의자가 단독으로 해갖고 충청도 뭐예요? 100이고 500이고 다 똑같고 답만 모르고 치는 거 이거 대로 고치죠? 이게 우리가 무슨 등기 한다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한다.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항상 뭐예요? 지문에 시험 지문에 부동산 표시 변경 나오면 작년에도 나왔지만 항상 단독 신청해. 뭐라고? 단독 신청해. 누가? 소유권자만이. 그죠?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로 한다. 주등기로만. 언제나 주등기다. 단독 신청해. 물론 이제 1개월의 의무를 주어지고 과태료 없다 그랬죠? 의무만 주어지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 아니면 뭐예요? 건축물 대장 자 그 소관청이 자 촉탁하니까 굳이 과태료는 없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사항은 항상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은 자 기억할 사항은 단독 아니면 뭐라고? 주등기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표의사항을 고쳐야 되니까 선등록 변경입니다. 선등록 변경. 선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부터 먼저 고친다는 얘기니까 대장을 먼저 고치고 고친 대장을 갖고 등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109페이지에 거기 뭐예요? 소유자 신청 그래서 선등록 변경 써있죠? 먼저 선자 먼저 뭐부터 바꾼다는 게 대장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등기를 뭐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등기하고 나서 대장 고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하고 대장을 먼저 고치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개월의 단독 신청 나오죠? 과태료 부과 없고 자 당연히 뭐예요? 대장 첨부한다. 뭐 첨부한다고? 대장 첨부한다. 대장.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 건 당연히 바뀐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할 것이고 맨 아래 언제나 뭘 한다고 이거 주등기한다 그랬죠? 주등기. 하여튼 부동산 표시 변경했을 때 잊지 말 사항은 뭐예요? 단독이고 주등기고 대장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 부동산 표시는 뭐예요?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그 합병의 제한 있죠? 그 합병 제한은 그 박스에 그 합병 제한 나오죠? 그 22때 나왔더랬죠? 시험제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올해 29이니까 올해 이제 7년째 됐으니까 그 럭키 세븐이니까 거기 별표 두시고 한번 봐줘야 돼. 5년차 7년차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 한번 이 거기 별표 두시고 봐주자. 그 합병 제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뭐예요? B 땅이 있어. A 땅하고 B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땅을 뭐 하는데 이거 두 땅을 합병을 하는데 합병을 제한한다. 이제 무슨 얘기야? 제한한다. 합병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 반대로 합병이 가능한 거 딱 두 가지만 냅니다. 합병이 가능한 거 몇 가지? 두 가지. 자 그러면 자 합병이 가능하다면 성질상 만약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지상권.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성질은 이 A라고 하는 땅 전부의 지상권 등기가 돼 있죠? 이 두 땅을 합해보게 되면 요 A 땅이 요만큼이었으니까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 이렇게 이 전체 땅 중에 일부만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합병을 했을 때 성질상 일부도 등기가 가능한 것만 합병이 가능한 거야. 성질상.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지상권 아니면 지역권 아니면 뭐예요? 점세권, 입차권 있죠? 이런 것들은 전체에도 할 수 있지만 A 땅 전부에도 할 수 있지만 뭐예요? 합했을 때 뭐라고? 자 이렇게 전체 중에 뭐만 가능한 거 이거 일부만 가능한 거 용익물권만 합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럼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땅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B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만약에 A 땅에 뭐가 돼 있어요? 저당권이 돼 있다 보죠. 저당권. 근데 이 저당권의 성질은 만약에 합했을 때 요 반만 저당권이 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합했을 때 뭐예요? 일부만 등기할 수 있는 뭐만 용익물권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이해가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다가 자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오면 내 눈에 뭐만 보이면 용익물권만 보면 무조건 되는 거야. 뭐만 보이면 되는 거라고 용익물권만 보면 무조건 있다.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요 A 땅에 지상권이 돼 있고 요 B 땅에 전세권이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A 땅의 지상권과 B 땅의 전세권인데 거기다 또 뭐라고 했냐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같대. 그러면 이건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생각하지 마. 눈동자를 이마로 올리는 건 지는 거야. 무조건 뭐만 보이면 그냥 용익물권만 보이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냥 용익물권 무조건 되는 거라니까. 그럼 이거는 왜 되냐면 이거는 뭐예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따로따로 동일 범위가 아니잖아.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뭐예요? 동일 범위 내에 용익물권이 중복되면 안 된다는 게 동일 범위 내에 같은 범위에 용익물권자가 있는데 여기다 또 지상권이 또 들어가면 안 되지. 중복되면 안 되지. 근데 이건 범위가 같아 틀려 지금. 서로 틀리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지상권이 요만큼만 전세권이니까 이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내 눈에 뭐만 보이면 그냥 용익물권 보이면 무조건 다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된다. 근데 이 저당권이 창설적 공동저당의 창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등기할 때 뭐예요? 같이 한 거야. 한마디로 뭐냐면 창설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연월일이 날짜가 갖고 같은 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접수번호까지 같아요. 접수번호까지 같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했다는 얘기죠?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틈새로 중간으로 뭐예요? 제3자 저당권이나 제3자 권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 같은 날짜니까. 이 두 개를 합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용익물권 아니면 저당권은 용익물권이고 저당권 안 되는데 무슨 말이 있으면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다면 이것만 예외로 가능하다. 아니죠.
무조건 용익물건은 무조건 되고 저당권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에 무슨 말이 써 있으면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합병에 제한 토지하고 건물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앞에 소유권이라고 써 있다는 것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 이 소유권은 뭐예요? 이 소유권은 당연히 뭐예요? 기등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걸 얘기한다고? 기등기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왜?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기하면 등기부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소유권은 뭐라고? 기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등기. 자, 등기부가 있다는 게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 및 그 승역지에 관해서 지역권이에요. 유역지가 아니라 뭐라고? 승역지는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니까 유역지는 전부니까 유역지가 아니라 뭐라고? 승역지의 동그라미 승역지. 승역지의 지역권이에요. 그 등기 이외에 동그라미 이외 이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외는 안 된다는 거죠. 용익물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거기 그 아래 줄에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줄 치세요.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얘기죠. 저당권이나 그 저당권은 뭐예요?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법무사 문제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담보가 등기가 돼 있어요. 담보가 등기가 돼 있고 여기도 담보가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담보가 등기가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대. 그 이 담보가 등기가 원인과 접수 번호가 같다면 이거 합병이 돼야 안 돼.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합병 안 된다니까. 뭐만 된다고? 저당권이나 그 저당권만 된다니까. 이 성질이 같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되는 거 못 분잡다고 예외 저당권이나 그 저당만 예외되니까. 담보가 되게 안 돼요. 자 뭐만 된다고? 저당권이나 그 저당만 된다니까. 자 딱 두 가지만 됩니다. 용익물권과 자 저당권은 뭐예요?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안 나오고 4번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이죠?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1번 누가 소유권자 갑이 이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림동 100번째 살다. 자 뭐예요? 광주광역시로 이사 왔다. 광주광역시로. 그래서 1-1번 등기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무슨 등기? 표시 변경이에요. 응? 표시 변경. 갑자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보존 등기는 뭐예요? 신청하는 것도 뭐라고? 단독이고 보존 등기는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라고 그렇게 저 들었죠? 그러면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단독인데 왜 의무자가 있어? 아까 모의고사 보니까 보존 등기 명의자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뭐예요? 명의자가 의무자인데 말도 안 돼.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의무자 자체가 없다니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것도 뭐라고? 단독이고 보존 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해가 된다 보다. 만약에 원래 대장상 소유권자가 뭐예요?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갑이죠? 그러면 이 등기부상의 의리라는 놈이 갑 몰래 이렇게 뭐예요? 갑 몰래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러면 자 이 보존 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의리해야 되고 보존 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의리하는 거야. 의리하는 거죠? 근데 이놈이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소유권자가 판결받고 한다. 아니게 판결받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는 누가 말소해야 된다고? 의리 뭐예요? 의리 말소해야 돼 단독으로. 절대 뭐예요? 얘가 말소하지 않으니까 뭘 하는 거야 지금. 안 하니까 갑이라는 원소유권자가 뭐 한다는 게 판결받고 보존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지. 보존 등기는 뭐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어요. 보존 등기 무슨 의무자가 있어. 보존 등기는 신청하는 것도 단독이고 보존 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라니까. 다음 주 뭐예요? 다음 주 의무자 권리자를 찾으라고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오면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이게 답이야 무조건. 보존 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의무자 자체가 없다니까. 이해하셨죠? 들으면 다 안 되니까. 들으면 아는데 문제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절대 보존 등기는 뭐라고? 의무자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나와서 뭐예요? 자 단독 신청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야. 보존 등기하고 뭐라고? 신탁 등기. 이 두 가지만 그래. 신탁 등기 두 가지. 하여튼 그래서 일단 여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에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뭐예요? 자 어디 북구 뭐예요? 우산동 111이죠? 어디 일부만 지우는 게 이게 변경등기예요. 항상 뭐예요?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단독을 하고 언제나 1-1번 언제나 뭘 한다는 얘기니까 언제나 부기등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언제나 뭐라고? 단독 신청.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써있죠? 까만 거 보자.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특히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뭐라고? 전세권의 전세금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저당권의 뭐라고? 저당권의 채권에게 증가 감소 있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채무자 변경은 잘 안 나오고 채권에게 증가 감소가 나요. 그럼 자, 예컨대 만약에 1번에서 누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자, 채권에게 7천이고 채무자가 누구고 갑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변제기는 뭐 2018년도 뭐예요? 7월 3일이야. 7월 3일이고 그다음에 자, 누가 권리자가 의리단죠. 그럼 누가하고 갑하고 우라고 재계약을 맺어. 재계약을 맺고 채권액을 7천에서 9천으로 하자. 이렇게 9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 무슨 등기로 부기능 1-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에서 변경 등기에서 9천으로 바꾸죠. 자, 1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을 증가 감소한다든가 채무자를 바꾼다든가 변제기를 늘린다든가 다 뭐라고 일부가 바꾸는 게 변경이야. 그 두 사람이 재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이 항상 뭐야? 이 권리 변경만 공동이야. 다른 건 다 단독인데 뭐만 공동이라고? 권리 변경만 공동이야. 재계약을 하니까 두 사람이. 근데 뭐 이렇게 변경 등기 해야 되는데 여기 자 이해관계 이순위권자가 누구예요? 만약에 저당권 등기 그래서 여기 1억 원짜리가 들어왔어. 자 누구 병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1번 이 저당권의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하죠? 얼마라고? 9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하면 부기등기고 승낙하지 않으면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주등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 변경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뭐예요? 승낙서나 이 판결서 있죠? 이승판. 승낙서나 판결서 이렇게 이승판 이게 나오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뭘 하라는 게 이거. 없으면 주등기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11페이지에
자, 뭐예요? 신청 절차 공동이다. 권리 변경은 뭐가 원칙이다? 부기등기가 원칙이다. 등기사항 이해강의는 3장에 있을 경우 그 승낙서나 대항하시는 재판 등본을 뭐 할 때는 첨부할 때는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나 첨부하지 못하면 뭘 하라고 이거 주등기를 하라. 그러니까 주등기요. 그 얘기가 지금 이승만 없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기억나려면 이 머릿속에 기억을 나면 뭐예요? 내가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를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세요. 이 박스를 그리고 자 어디 등기부는 뭐가 있고 이거 표제부가 있고 근데 뭐가 있어 이거 갑부가 뭐 있어? 울가 있죠? 그러면 자 갑불구를 두 개로 다 뭐라고 이거 등기 뭐예요? 명인 표시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갑불구에 뭐라고? 권리 변경 등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표제부는 뭐야? 하나인데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토지 등기. 그래서 오늘 저 모의고사 보니까 구분 건물은 뭐 일동 건물은 뭐만 두고 표제부만 두고 구분 건물은 뭐라고? 표제부 갑불구 둔다 했죠? 그리고 일동 건물 표제부만 빼놓고 나서 다음 주 틀린 거.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자, 보세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자, 위에가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뭐예요? 건물에 대한 표시 무슨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다. 그죠? 그러면 다른 건 다 뭐라고 이거 단독 신청이고 이것도 단독이고 이것도 단독인데 뭐만 이 권리만 두 사람이 뭐 한 거니까 재계약을 한 거죠. 재계약을 증가하자. 돈 증가하자 뭐예요? 채무자 바꾸자 이렇게 변제기 바꾸자 이런 거. 자 이것만 공동이란. 그러면 언제나 표제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근데 이제 명의자의 표시 변경과 부기등기고 갑불구는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여기 뭐라고 이해관계는 아예 없는 것도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는 존재하고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고 없으면 뭐라 한다 그랬어 이거. 없죠 얘기하죠 없죠. 이게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일모레 다음 주인가 요번 주부터 장마인가요? 장마죠 지금. 장마철이죠 지금. 그 장마철이 비 오면 우산에 비가 쏟아지잖아. 그럼 딴딴딴딴 따라다라다란 소리 나면 소리 들 때마다 내가 외웁니다. 뭐라고 단단단공 주주부부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없죠.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승판 이해관계의 승낙서 판결서 이승판 뭐라고 이승판 없죠. 이승판 없죠.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이승판 없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디서 유머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그 재밌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나는 그걸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무슨 천재라고 그걸 다 그냥 무슨 뒷같이 이렇게 외우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똑똑한 남자가 있어요. 똑똑한 남자. 자 플러스 똑똑한 여자가 있어요. 그럼 이 똑똑한 여자하고 똑똑한 남자하고 바람 피우니까 서로 똑똑하니까 걸릴 일이 없어.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걸 뭐예요? 자 로맨스라 그래요. 로맨스. 서로 안 걸리고. 근데 이 똑똑한 너무 길어. 똥남이야. 플러스 뭐라고? 멍청한 여자가 있어요. 멍녀야. 그 여자 때문에 걸려. 이게 바로 불륜이야. 불륜입니다. 그죠? 그러면 멍남이 있어. 똑똑한 여자가 있어. 근데 이 멍청한 남자는 이 똑똑한 여자 그냥 한번 바람 한번 스치고 지나가려 했더니 이 똑똑한 여자한테 걸려 들어갖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이제 멍남 있고 멍녀가 있어요. 서로 멍청하죠? 서로 멍청하고 바람 핀다고 뭐예요? 서로 멍청하고 주의를 못하니까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이걸 봤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 그럼 내가 무슨 내가 컴퓨터 천재라고 이걸 뒷같이 딱 하고 이렇게 옮긴다? 말도 안 돼. 나도 외웁니다. 뭐라 외우는데 똑똑멍멍 똥멍똥거 이렇게 외운다는 게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항상 머릿속에 내 기억에 남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내 나름대로 암기가 필요하다니까 암기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뭐해? 여러분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암기를 안 한다는 게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암기가 안 되는지 난 암기 안 하려고. 그 참 편하게 산 거지 세상을. 대한민국 훌륭한 도시입니다. 안 해오고 편하게 살아도 세상은 다 살아. 근데 누구한테 뭐 하고 싶어 지금? 얘기하고 싶어. 절실해.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절실해. 외우자니까 뭐라고 딴딴단공 주주부고 이승판 없죠. 딴딴단공 주주부고 이승판 없죠. 기억합니다. 이렇게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자 만약에 안 해오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자주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뭐예요? 내가 내 눈에 익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내 거부반응이 아닐 때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111페이지 경정등기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뭐예요? 나오면 거기 직권 경정등기 맨 밑에 있죠? 등기관이 뭐라고 실수를 잘못해갖고 직권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권으로 자 처음부터 잘못해서 고칠 때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는 뭘? 승낙서 첨부하라니 승낙서. 그 다음에 직권을 경조한 다음에 누구한테 자 고쳤으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자 24회 때나 25회 때 나왔던 게 그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등기 명인이 2사람 이상일 때는 그중 누구한테 전원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몇 사람한테만 한 사람 1인한테만 알려주면 된다. 그 얘기에 지금. 그러면 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다 알려준다. 그 다음에 지방본자한테 뭐예요? 사후에 보고를 해요. 먼저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사후 보고다.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자, 하여튼 직권으로 뭐예요? 변경을 하든 직권으로 경정하든 자 명의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전원한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그중 한 사람한테만 통지한다 보시고 사후에 통지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전에 지방본자한테 누구한테 지방본자한테 사전에 통지한다 이렇게 그것만 이해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12페이지 말소등기 중에요. 말소등기는 꼭 별표 두시고 별표 두고 보자니까 꼭 별표 두시고 자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말소등기는 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말소등기는 우리가 뭐예요? 자 보세요. 이 등기부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어디에 이 표제부에 이 표제부든 갑불구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서의 등기사항 중에서 이렇게 뭐만
일부가 불일치해서 일부만 시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변경계예요. 뭐만 시정한다고? 일부만 고치는 게 변경계.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표제부에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가 없어진 거 묘실이죠? 그게 묘실인게.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에 뭐예요? 갑구나 을구에 보존등기가 잘못돼서 뭐예요? 보존등기는 뭐라고 이거? 말소하죠? 전부 다 지우는 거예요. 주등기 말소면 부기등기 등기가 직권 말소예요. 자, 무조건 이렇게 뭐예요? 전부 다 지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말소등기예요. 자, 부동산 전부는 멸실. 갑구 을구에 뭐예요? 전부는 다 뭐라고? 말소등기합니다. 돈 갚아서 저당권 말소하는 것도 이게 전부 지는 게 말소등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틀은 말소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말소등기는 뭐라고? 등기사항의 뭐예요?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다. 그래서 일부를 뭐예요? 일부 불일치는 뭐예요? 그건 변경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를 소멸시키는데 이 말소등기 이렇게 한마디 이런 얘기. 만약에 등기부상에 갑이라는 사람과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등기부에 뭐예요? 전세권 등기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전부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일부 잘못 썼다는 거예요. 전세금이 계약상이 4천인데 여기다 얼마 써요? 5천이라 썼다는 게 5천이라고. 그러면 자, 목적하고 이 원인행위하고 목적은 같죠? 같은데 뭐라고? 전세금이라. 왜 전세금 쓰고 목적인 범위 쓰고 견지기 쓰고 있죠? 존속기간 쓰고 양도금지 특약 쓰고 이렇게 일부 내용 중에서 뭐만 전세금만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일부가 잘못 썼으니까 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하면 돼요? 이거 경경등기에서 얼마로 고치면 돼요? 4천이라고 이렇게 고치면 된다. 이게 바로 경경등기야. 근데 두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는데 등기부에다가 1번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뭐예요? 처음부터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를 잘못 쓰게 됐다는 게 전부를 잘못 쓰게 돼서 여기에 뭐예요? 계약은 전세권인데 등기부상에 뭐라고? 저당권 등기를 했다. 이게 무슨 등기 했다고? 저당권 등기 했으면 이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 등기 하는 겁니다. 원인 행위하고 등기 목적이 서로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무조건 말소 등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는 전부 이기고 그러면 말소 등기 작년 시험에 답이 이거죠? 자, 만약에 뭐예요? 1번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자, 누가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돈을 갚지 않고 을의 저당권을 말소시켰어요. 그럼 을이 억울하죠? 억울하면 뭐예요? 억울하면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절대 여기다 또 다시 뭐예요? 3번, 2번 뭐라고?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거 이런 건 없다. 이런 거 없고. 절대 뭐라는 얘기니까? 없어진 걸 다시 살려야 되니까 1번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하고 이 등기와 똑같이 뭐라는 얘기예요? 다시 재현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말소 등기의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절대 뭐예요? 말소 등기를 또 뭐 하는 거?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건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의의 두 번째 줄에 말소 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말소 등기는 뭐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없다. 그 다음에 요건 자,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이죠? 자, 부적법 원인은 뭐예요? 원시적 후발적 있죠? 자, 후발적. 그 다음에 실체적 뭐예요? 예컨대 원인행위 무효로 아니면 뭐예요? 자, 중복등기 있죠? 중복등기. 보존등기가 만약에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후발적이라는 거 그거예요. 후발적이라는 거. 만약에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죠? 원시적이 아니라 저당권 계약을 맺고 등기부상이 뭐 했어요? 1번 저당권 등기 한 거 맞죠? 근데 갑이 을한테 돈 갚았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후발적으로 뭐 이 등기사항이 저당권이 원인행위가 없었으니까 돈 갚았으니까 이게 이제 부적법이 됐죠? 이 부적법 사유가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예요? 후발적으로 돈 갚아서 되는 것도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전부가 부적법하면 그걸 소멸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등기사항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 판결서 첨부할 수 있죠? 자, 등기사항 이해관계는 누구니까?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과 을이 자, 이렇게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어갖고 자, 이전 등기가 됐어요. 1번 소유권 보전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라고? 을로 이전 됐죠? 근데 뭐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해서 자, 갑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합니다. 근데 을이 발빠르게 뭐예요? 먼저 뭐부터 해놨어요,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억울해서 판결 받아갖고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하죠? 그러면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하면 이것만 말소시키면 병은 뭐예요? 얘한테 돈 빌렸는데 졸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갑의 저당권이 되버리죠? 말도 안 되죠니까.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 판결 받고 등기 말소할 때 요 병이 뭐라고? 얘한테 말소 등기 대상에 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얘가 뭐라고? 이해관계이다. 이해관계는 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승낙서 받으라, 승낙서. 승낙서 받으면 등기관이 이 등기를 뭐 하겠다는 게니까. 직권 말소하겠다는 게 승낙서 첨부하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해서 이 등기 말소할 때 얘 승낙서 받아오면 근데 얘가 병이 승낙서 안 줘.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갑이 누굴 또 대상으로 이거 병을 상대로 또 말소해달라고 소송해서 단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승낙서 받으면 직권 말소하고 승낙서 안 주면 뭐 한다는 얘기니까 소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할 때 자, 말소 등기 시 뭐예요? 말소 등기 시 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승낙서 안 주면 또는 뭐라고? 판결서 얘기다. 네, 판결서 얘기.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자, 그 등기사항 이해관계 밑에 이해관계인은 등기 말소를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있어서 등기부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형식적 동그라미 형식적.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이해보자니까 무슨 말이 무슨 말이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 을구에 예컨대 뭐예요? 을구에 1번 무슨 등기가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1-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이 갑이죠? 갑이. 그래서 일단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났으면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 어디에 땅 위에 뭐예요? 나무라든가 뭐 부속물 있죠? 그걸 누가 소유권자가 뭐라고 취득한다고 뭐예요? 취득하겠다고 해서 좋은 조건에서 뭐예요? 이 존속권에 끝나서 지상권을 뭐 하는 거니까 말씀하죠? 근데 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저당권 있으니까 너 돈 갚아갖고 저당권 소멸시켜라니까. 그래서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병한테 돈 갚았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소멸해서 저당권은 뭐가 됐어요? 이거 소멸됐는데 아직은 뭘 안 했어요? 지금 말소 등기는 안 한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존속기간 끝나고 뭐예요? 지상권 뭐 할 때 말소 등기 할 때 얘는 뭐라고 아직은 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해관계에 해당이 돼요. 왜? 등기관이 뭐예요? 을이 병한테 돈 갚았는지 몰라. 항상 뭐가 있으니까 저당권이 남아있으니까 얘 뭘 가져오라는 게 이거. 승낙서 가져오라 그러면 뭐예요? 병이 을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갚고 뭘 받았으니까 승낙서 받았으니까 그거 내면 등기관이 이거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는 누가 말소하는 거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겠다. 그래서 항상 등기부상의 이해관계는 뭐예요? 자, 이해관계는 실제법적 뭐예요? 실제법적 권리가 있든 어떤 간에 절차상 뭐라고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남아있다면 뭐에 해당한다고 이거 이해관계는 해당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해관계는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 의해서 뭐예요? 형식적으로 등기부에 존재한다면 뭐예요? 이해관계로 보겠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신청에 관한 특징. 자, 말소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에요. 항상 말소 등기는 뭐예요? 공동이고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만 한다 그랬어요. 주등기로만. 여러 모의고사 보니까 뭐 주등기 부기등기 막 써있던데 무조건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죠. 자, 판결에서 말소할 수 있고 보존 등기 말소는 무조건 신청도 말소고 보존 등기는 무조건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하고 그 소재불명 나오죠? 소재불명이 뭐예요? 자, 소재불명이면 공동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옆에 쓸 때 무슨 판결이라고? 공시최고에 의한 재권 판결인데 무슨 판결? 재권 판결. 네, 재권 판결 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는 공동이고 이따 할 거고 다음 십자 이따 할 거고. 근데 혼동 말소 있죠? 혼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랬어요. 분명히 누가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이 하나 있을 때 부동산 하나 일물이죠. 일물 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건물,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물건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소유권자가 하나의 물건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니까 이 권능 중에 이 사용 수익을 뭐예요? 남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물건 중에는 이 소유권이 하나고 소유권이 두 개면 안 되지. 소유권이 하나고 그 대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중에 사용수익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 하나 갖는 것은 뭐예요? 그건 일물이권에 반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권을 두 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갖고 있고 뭐예요? 전세권도 갖고 있고 저당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물건을 두 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본인이 아파갖고 세금 내야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용수익을 주는 건 상관없다니까. 부동산 안에 사람이 하나씩 뭐예요? 소유권과 용익물권 갖고 있는 상관없다니까요. 누가 근데 한 사람이 뭐 또 소유권도 갖고 있고 뭐 이 사람도 저당권도 갖고 이걸 우리가 혼동을 한다니까. 혼동. 자, 한 사람이 두 개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게 혼동이에요. 단독시청이다. 혼단 그렇게 기억하자. 혼동.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에 치료된 그 등기 말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데 단독신청 기억합니다. 오늘 이해 못해도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해하면 되니까. 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자, 이해가 됐으면 무조건 이해됐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예비등기 삼총사가 뭐라 했어요? 가합류. 가처분 뭐예요? 가등기는 예비등기 삼총사죠? 현재 소유권자는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꼭 주의할 사항은 처분지, 가처분 이 말이 제일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 뭐예요? 가처분 등기 뭐예요? 이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 이거.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가능하다는 게.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등기 이후에도 가처분 이후에도 가압류 이후에도 뭐예요? 자,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게 그 얘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야. 이 사기 강박으로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됩니다. 그럼 제 갑에서 뭐예요? 을로 이전 등기 됐죠? 그러면 자, 갑이 뭐예요? 사기당했으니까 오라니까 소송한다는 게. 소송하면 자, 소송에서 이전 등기 말소할 때 갑자기 을이란 놈이 제3자한테 뭐 했어? 이거 팔아버리죠? 이 사람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받으니까 원고 갑이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고 입증하지 못한 얘하고 짰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좀 시득해요.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 촉탁 등기로 뭐가 와야 되는지 가처분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그 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가처분이 됐죠. 가처분 이후에 그에 반하는 뭐예요? 이전 등기 된다는 이전 등기. 그러면 이게 좀 되는데 이제 이 병은 뭐예요? 이 병은 선의가 아니에요. 왜? 가처분이 되는 걸 보니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얘를 뭐로 만들기 위해서 악의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 악의로.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절대 악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누가 그런 원고가 뭐예요? 소송에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뭐예요? 판결 받죠? 이 판결을 받아갖고 뭐예요? 자, 이렇게 나중에 또 안 되었대느니 못 들었대니 그 얘기했을 줄 모르니까 아주 뭐예요? 자, 이렇게 크겠습니다. 설마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 기억이 나겠지? 자, 누가 갑이 단독으로 이등기 말소시키고, 그죠?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샀으니까? 을한테 샀으니까, 그죠? 그럼 산 사람이 말소가 됐으면
얘도 뭐라고?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 다 마셔시켜요. 두 개 마셔요.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자, 뭐라고? 이전등기 이전등기 다 마셨는데 가처분을 내비두면 안 되죠.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건. 직권 맞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이후의 권리는 뭐라고? 무조건 단독 맞어요. 가처분 이후에 이전 등기는 뭐라고? 단독 맞서다.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맞서다. 이거 안 해오면 이게 막 갑자기 직권도 되고 촉탁도 되고 막 헷갈려요. 무슨 이후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 맞서는 뭐라고? 단독. 가처분 이후에 권리 맞서는 단독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 다음에 그 직권은 조금 쉬었다 했습니다. 네.